라즈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좀 흐리긴 한데 다음 주엔 좀 좋아졌으면 해요. 이게 추워도 햇빛만 잘 나면 또 기분이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추운 날씨일수록 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좋지 않았죠? 예,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는 둔화됐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둔화됐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뭔가요? 13일날 CPI입니다. 자, 근데 이런 거 뭐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습니다. 어차피 시간 지나면 인플레이션은 뭐 크게 잡히든 적게 잡히든 잡혀갈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어떤 뉴스 나옵니까? 파월 또 올리나부터 해서, 그죠? 예, 중고차, 뭐 미국서 하루 주가 43%, 뭐 굉장히 공포스러운 얘기가 또 슬슬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인플레는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보시라고요? 너무 겁먹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0분 봉도 지난번에 이렇게 됐죠. 이게 올라가다가 꺾였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 이거 발표 났을 때인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이렇게 상승해서 쭉 가다가 잘 가다가 이게 한 방에 푹 내려 주저앉았죠. 10분 봉이니까 많이 내려앉은 건 아니에요. 여기 이제 하락 화살표가 딱 뜨면서, 그래서 저도 이때까지는 좀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차피 주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 또 그냥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하고, 그런데 다시 C라인에서 반등하고 21일평 올리더라고요. 그러나 늘상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야 되는데 또 못 올라가고 내려앉았죠.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그럼 월요일 날 당연히 좋은 분위기는 아니겠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 줬어야 좋은데 지금은 내려온 상태니까 조금 밀릴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장점은, 좋은 점을 좀 찾아보자면 여기 SV 시그널, 매수 시그널이 나오죠. 그러면 반등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CPI가 이제 발목을 잡겠죠. 그런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보단 낮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인플레 완화 기조. 그런데 13일 당일날 높게 나오면 쭉 밀리겠죠. 그리고 이 수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건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차트의 그림이 나와 있다기보다는 뉴스에 의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릴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명심하셔서 지금은 방향만 결정하세요. 나 지금 매수해야 되는 거냐? 그럼 매수하시고, 현금화 해야 되는 거냐? 그럼 현금화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자, 90분 봉상에서 검노선 깨고 올라가요. 그런데 어디서 밀렸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전 고점, 여기는 이제 고점이고요. 그 전에 사이클에 여기에 딱 걸려서 또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 여기 이평선 있습니다. 발밑 쪽에 300일 이평선이 있는데 여기서 지지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S밴드 하단선, 여기까지 20달러까지는 저는 지지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도 여기서 어쨌든 한번 걸리겠죠. 그러면 21.5, 계속 여기서 공방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매일 사고 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어제 내려갈 때 좀 샀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상승에 베팅하고 있거든요. 하락 뭐 크게 내려가더라도 얼마나 내려가겠습니까? 뭐 20에서 10달러로 내려갈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 구간에는 그렇게 무서운 구간들 아니니까 조금 더 사고, 급격히 내려가면 저는 SQ로 더 방어하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천천히 사시되 뭐 그렇게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주봉에서 보면 끝날 때 음봉으로 끝나서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이게 양봉으로 해줘야, 올라가줘야 조금이라도 난데 어쨌든 밀리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아주 상쾌하게 상승으로 출발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좀 조심하시고, 대신에 매수하기 좋은 때라는 거죠. 지금은 매수하기 좋은 때입니다. 이게 주봉이거든요. 여러분, 주봉인데 제가 사용하는 이 S밴드 시스템에는 여기
이제 최근에 제가 매수 밴드를 넣었어요. B밴드라고 해서 이 빨간색 선 보이시죠? 자, 요 아래에 있는 때는 되게 사기 좋은 때입니다. 큰 스케일로. 그럼 지금, 네, 16이나 19나 20이나 길게 보면 매수하기 되게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수를 조금씩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일봉에서 보면요. TQ에서 일봉에서 보면, 자, 과거에 상단에서 하단 떨어질 때 여기 이제 화살표 보이시죠? 네, 이런 걸 보시면 조금 더 대응을 잘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반등해요? 이 빨간색 선 하단에 닿은 부분에선 반등이 납니다. 반등. 그럼 반등이 났다고 안 떨어지냐?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샀으면 어쨌든 한 번은 수익을 준다는 거죠. 수익의 기회가 오고요. 그리고 나서 고점 돌파를 못하고 여기 또 화살표 떴죠? 하락 화살표. 그리고 나서 대차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요 밑에 구간, 예, 이 B밴드 빨간색 매수 밴드 아래쪽에 요 M밴드, 예, 그 다음에 예, 요 M밴드 두 개를 닿는 요 구간 동안 사면 다음에 반등할 때 여기서 수익 기회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무조건 막 내려가면 사냐? 그거 아니잖아요. 보시면서 예, 분할 매수 해놨으면 여기서부터 한 5번에 나눠서 샀다. 그러면 여기서 산 애는 여기서 이제 수익 나겠죠. 하지만 평단이 이 정도다라고 해도 여기 가면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예, 약 익절하고서 나왔었죠. 그리고 똑같습니다. 이제 내려와서 어떻게 됐어요? 예, 이 밴드들이 다 겹치는 구간, 지금이 참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사 놓으시면 예, 내년쯤에는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 있죠. 예, 테슬라 내려올 만큼 내려왔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저는 좀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상단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밴드 매매법은 제가 주로 하는 밴드 매매법은 여러분 많은 정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예, 올라갔을 때 팔고 내려왔을 때 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고점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내려와서 어디입니까? 여기 C라인 닿는 데죠. 근데 여기서 안 사셔도 돼요. 반등이 나오는 거지 뭐 기다렸다 이 밑에서 사시면 더 좋은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여기 하락 신호 보이시죠? 예, 그러면서 쭉 밀려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밴드 닿았으니까 M밴드 닿았거든요. 일부 매수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나 더 기다리신다면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온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도 내가 안 사고 쭉 버텼다. 예, 안 샀다. 이러면 지금 여기가 왔다는 거죠. 예, 매수 밴드 닿았죠? 그 다음에 M밴드, 예, 아주 좋은 매수 구간이 왔습니다. 여기서도 괜찮았죠? 예, 매수 밴드에 닿고, 그 다음에 상승 구간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사시면, 뭐, 반년 있다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등 구간은 한번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서 수익 날려면, 올라갈 거니까 야, 계속 사자.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단에서만 잘 잡으실 수 있으면,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밴드들은 멤버십에 제가 공개해드렸기 때문에 멤버십 회원님들은 꼭 요거 잘 활용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제 샘플 계좌는 그래서 조금 줄었죠. 여기 보시면 TQ가 마이너스 7.64에서 8.97로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수량을 좀 늘렸어요. 그래서 LOC 매수 걸어 놓고 푹 자고 일어났더니 더 사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량을 점점점 조금씩이라도 늘리고 있고, 그리고 자동 매수 걸기 때문에 SQ가 사졌습니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TQ가 떨어질 때는 당연히 SQ가 올라가니까 사지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뉴스보다 진짜 대응이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CPI, PPI를 다 알아야 하냐? 그거 그냥 상식으로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CPI가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고 있다고 이게 뭐 좋게 나왔다고 지금 당장 사서 쭉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다가 또 바로 꺾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만의 스케일로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투자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Q, JPI, SCHP, SOXL, 그 다음에 TCL, SQQQ까지 여기 LOC 매매 표 드렸으니까요. 아래로 피라미드 형태로 거시는 게 좋습니다. 하단 가격에 더 많이 사시고, 근데 이제 요 구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 하루에 다 사실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요 위에 3개 정도 잘 활용하셔서 쓰시고, 매도할 땐 이 위쪽 가격 쓰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꾸준히 모아갈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금만 항상 준비해 두십시오. 예, 더 떨어질지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올라가면 사놨으니까 좋고, 내려가면 예수금을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제가 멤버십에서 안내드린 종목도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차전지 레버리지가 지난달, 지지난달에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께 큰 수익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매수 구간은 나이스한 데는 여기에요. 아주 좋은데. 이 B밴드, 매수 밴드에 닿았죠? P밴드, M밴드 다 닿은 이 좋은 시점에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기 위로 이렇게 샀을까요? 간단해요. 네, 저는 계속 수익을 내고 싶은 거거든요. 상승 구간에선 계속 수익을 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매도를 해가면서 파도 타기로 수익을 내고, 이렇게 지금 내려왔죠? 내려와서 여기가 바로 헤드앤숄더 아닙니까? 결국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서 고가 왔다가 오른쪽 어깨가 위쪽을 못 뚫어서요. 못 뚫어서 지금 쭉 끌려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매수 안 하고 있어요. 네, 여기 검노선도 깨고 20일 이평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고 있고, 어디 와서 살 거냐? 여기 와서 살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와서 C라인 닫고 이렇게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중간에 더 내려가면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싸게 살 수 있고요. 수익을 더 잘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앞으로 침체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방법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테슬라, 그 비쌀 때 사지 마시고 이제 쌀 때 내려왔으니까 사는 거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올라갔는데 지금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 담기 시작하시면 되고요. 국내에서도 이 LG생활건강 얼마나 우리가 우량주로 칭송을 받았습니까? 174만원 정도 됐나요? 178만원이었네요. 오유. 근데 여기 하락 시그널 뜨면서 쭉 내려왔죠? 쭉 내려와서 지금 어떻습니까? 매력적인 가격에 들어왔어요. 매수밴드 하단, M밴드, P밴드 닫고, 매수밴드 하단, M밴드, P밴드 닫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사셨으면 또 한 번의 수익 구간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사도 마찬가지죠. 수익 구간이 있었습니다. 또 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매수밴드 하단에서는 사볼만 합니다. 그러면 한 반년 내지 1년 이후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사시기보다 이런 데가 좋다. 그리고 NC소프트 망했죠. 망했다는 게 회사가 망한 거 아닙니다. 지난번에 슈퍼개미 뭐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폭락했다가 반등했다가 쭉 밀리면서 여기 지금 매도 시그널 계속 뜨죠. 그런데 얘가 또 이렇게 비밴드 하단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반등 중이니까 얘는 조금 놓쳤죠.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께 얼마 전에 FNF 홀딩스, MLB 만드는 회사죠. 여기 지주회사입니다. 이거를 저도 계속 보고 있다가 여기 보면 비밴드 하단에 이 정도 오래 있었잖아요. 네. 이게 주봉이니까 한 3달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맨 마지막 요 구간쯤에 저도 사고 슈팅이 나오자마자 이제 안내 드렸어요. 이거 사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짧은 기간에 한 20% 정도 수익은 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샀던 거는 거의 40에서 50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을 노려서 사시면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락으로 욕먹던 네이버 카카오도요. 제가 이때 사지 않았어요. 네, 여기서 샀거든요. 요 근처에 이 비밴드 하단 내려가면서 이게 주봉이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더니 지금도 10% 이상대 수익이 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락하더라도 또 매수해서 또 가면 위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부분들은 좋은 종목도 중요해요. 왜? 좋은 종목이 올라가죠. 우리가 주도주라고 말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하락이 꾸준히 일어나는 장에서는 주도주 찾기가 쉽진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실 수 있는 게 뭐다? 우량한 애들을 이렇게 아랫 구간에서 사시는 거. 그리고 TQ나 SOXL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 구간에서 사시면 집중적으로 매수하시면 수익이 날 기회가 나니까요. 예, 우상향하니까 계속 언제든지 매수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진짜 타이밍 매매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상승을 좀 기대하고요. 여러분들이 TQ로 장기 투자 잘 하셔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